일단 우등생들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봐왔으니까 10배 이상의 아이들을 매년 봤기 때문에 또 10년이 됐으니까 100명? 100배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아이들 특징들이 뭐냐면, 공부 루틴을 잡을 때 첫 번째로 이게 공부가 재밌으면 사실 누구나 할 텐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재미가 없고 힘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뇌를 속이는 방법은, 뇌는 관성이 있어요. 계속 하던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시작까지가. 그래서 이걸 낮추는 게 저는 하나의 습관이고 루틴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일단은 무조건 할 수 있게 루틴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막 1시간씩 해 이런 게 아니라 1분부터 접근하는 거죠. 책상에 앉아봐, 그 다음에 이제 책 한 줄 읽어봐,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게 우리가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고, 혹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움직일 수 있게, 몸을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좀 기본적인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약간 너무 힘든, 막말로 해서는 약간 무식한 방법인 것 같고, 진짜 공부는 오래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생각을 깊게 하느냐가 공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근데 절대적인 양은 필요해요. 왜냐면 책상에 안 앉아있고 뭐 5분 10분 생각한다고 공부가 된다, 이건 아니고, 뭐 아까 18시간은 좀 너무 이제 큰 것 같고, 시간이 너무 큰 것 같고, 한 4, 5시간만 공부하더라도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모르는 거에 생각을 깊게 하고, 또 이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기억이 남고, 이게 중요한 거지. 네,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8시간 공부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눈만 뜨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곤욕이죠. 곤욕. 그쵸,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거고, 아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높이되,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우리가 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DHD가 지금 제가 읽었던 책에는 한 뭐 10%도 안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옛날 책이라 그런가 봐요. 몇 년 전. 네, 근데 지금 저 초등교사 아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교실 현장은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 뭐 절반 가까이도 있대요. 어느 교실은 ADHD 진단 받은 친구도 있고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영상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일단 좀 이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노출을 좀 첫 번째 줄였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어떤 변호사가 된 분이 있는데 정말 집중력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부를. 근데 5분씩 그렇게 계속 하니까, 내가 만약에 5분 하고 5분 쉬었더라도 이게 하루 종일이면은 한 10시간이라 했을 때 5시간 공부한 거예요. 또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래도 10대라면 20분 내외니까 그 20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고, 못 버틴다 그럼 10분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좀 아이에 맞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동화돼가지고 하는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화장실 가고 이를 닦고, 이제 뭐 신발을 신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일부러 그런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8시 정도 이제 부모님이 다 방에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진짜. 그럼 그때 무조건 땡 치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책을 펴거나 아니면 뭐 플래너를 펴거나. 근데 들어가서 또 이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루틴이 되는 거고, 책을 펴는 습관, 움직이는 순간에 뭔가 다른 걸 붙이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은, 이제 운동 같은 걸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분리수거를 버리러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 어쩔 수 없이 버리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가 중에. 그때 잠옷을 입고 나가면은 절대 운동 안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러 나가야 되니까 일부러 운동복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원래 있던 기준 루틴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럼 나간 김에 나왔으니까 이제 마음이, 공기가 맑아요.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 바퀴 돌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도 내가 뭔가 하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시간 뭐 도서관 가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그때 뭔가 공부를 하고, 아니면 카페 가는 시간이 있다, 그때 공부할 거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뇌는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5만 가지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실제로는 6만 5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진짜 많이 하죠. 90초마다 생각을 바꾼대요.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한데, 다행인 거는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왜곡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생각을 이렇다라고 믿어버리면은 뇌는 왜곡시켜서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 못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 사례 중에서 제가 인터뷰한 친구 중에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등급이 너무 안 나왔어요. 담임선생님도 너 이러면
지방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끝까지 외치면서 그 부족한 과목을 수능 때까지 계속 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결국은 그 친구가 그 두 과목을 올려가지고 이 의대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이 친구가 만약에 하나 어려워 나 지방대 생각했으면 거기 갔겠죠. 근데 아니야, 뇌를 부정한 거예요. 결과를 부정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뇌가 거기 믿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죠. 실제 많은 자기계발 그 약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자기 암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믿고 행동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난 될 거야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 대학의 동물까지 사랑하면서 난 이 동물을 사랑하니까 이 대학 갈 거라고 이렇게 한번 또 가짜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멀티태스킹이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실제 뇌는 약간 컴퓨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01, 01처럼 한 가지 할 때는 한 가지만 하는 거지 동시에 여러 가지 할 때는 하다가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끊고 가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집중력이 10대는 20분 내외거든요. 어른들은 25분 내외고 그 시간까지는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높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왜냐면 끊고 가면 뇌가 자꾸 더 과부하가 생기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걸 예시 들어볼게요. 그냥 쭉 엑셀 밟고 쭉 가면 어떨까요? 연비가 좋아요. 근데 브레이크 밟고 또 가고 하면요 연비가 엄청 나빠집니다. 다시 뇌가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 멀티태스킹은 피하시고 이왕이면 하나 할 때는 10분, 20분 정도는 집중해서 한 가지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등생들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봐왔으니까. 왜냐면 특히 제가 봤던 친구들은 일반고에 제가 있었으면 아마 한 반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10배 이상의 아이들을 매년 봤기 때문에 또 10년이 됐으니까 100명? 100배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아이들 특징들이 뭐냐면 공부 루틴을 잡을 때 첫 번째로 정말 똑똑한 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데 정말 빨리 끝내야 되는 거 먼저 시작을 해갖고 쳐냅니다. 하기 싫은 게 있죠. 똑똑한 게 두 번째로는 빨리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게 있다 하면 이 친구들은 일부러 재밌는 거 쉬운 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퐁당퐁당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이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쉬운 거부터 하기 좋은 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니까 꼭 이 두 가지 우선순위 정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것과 어려운 걸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이거를 중간중간 점검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그냥 끝내버리는데 하고 나서 이제 중간 잘하고 있나 확인도 해보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중간에 수정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전문가가 말하는 계획하고 수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진행하는 게 바로 우등생들의 루틴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 버리고 일단 하자 피고 글을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을 읽는 순간 그 친구들은 거기에 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우등생들의 비결이에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알겠죠? 네. 실천해보세요.